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탄핵 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이제 오늘 16일이죠. 모레 열리는데 네.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의 진행 상황, 또 앞으로의 상황, 그러니까 추후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헌법재판소 법상 네. 본인이 피소추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일회기일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4분 만에 오늘 이제 끝난 것이고요. 다만 다음 기일부터는 2회 기일부터는 피소추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과는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으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그 공익법인 이제 공감의 이사장인 김희수 변호사님이 이번에 또 탄핵 소추인 단에 이제 대리인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의 부가 있기 때문에 A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B 재판부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예 그러한 뭐 부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헌재에서 그냥 그 한 분을 뺀 나머지 재판관들이 7인이, 예.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셀프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받아들여질 수가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헌재에서도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예가 없다, 전례가 아예 없다 이렇게까지 공보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런 점에서 좀 제도적인 저는 좀 맹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또 그 기피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피소추인의 윤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뭐냐면 그 공정성과 이제 중립성이 좀 외관상 지켜지지 않는다. 사실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뭐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심급이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 2심, 3심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단심이거든요. 예, 단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피소추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특히나 재판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적인 그런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의 심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일을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 5개 지일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화목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떤 그런 뭐 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서 오늘 뭐 그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이의 신청도 안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런 법의 저촉이 되는지 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법의 규정을 떠나서 사실 준비기일이나 아니면 준비기일에서 변론기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몇 회 뭐 한꺼번에 지정하더라도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윤 대통령 측의 그 대리인의 의견을 좀 듣는 그러한 저는 소통하려는 저는 자세는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외관상 보기에는 빨리 뭐 4월 18일에 그 2명의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 듯한 외관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또 공정하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그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그런 자세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은 기각이 됐고 또 변론기일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이 탄핵 심판 진행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기술을 활용한 시간 끌기 꼼수를 제대로 간파하고 빠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전주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국회와 그다음에 법원 이런 데서 엄중하게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임명해서 만든 조직이 헌법재판소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이 정계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제외하고 8인 중에서 이분을 제외하고 7명 전원이 모여서 기각 판정을 내린 겁니다. 셀프 판정을 내린 게 아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이 예. 모여서 판결을 결정을 했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셀프 판정은 아니고 워낙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기피 신청이 사실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판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판 기일과 관련된 것도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원래의 합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원래의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형사소송법정처럼 정인을 많이 내세우고 일일이 검증을 통해서 형량을 심판하는 예. 그러한 형사법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형법의 절차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따끔하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 그 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깊이 새겨야 되고 앞으로 이런 그 시간 끌기의 목적 또는 정치적 공세의 목적, 진영에 어필하기 위한 이러한 시간 끌기용 꼼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게 빠른 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첫 변론 기일에 이렇게 뭐랄까 정말로 법에 위반되면서도 국민을 선동하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작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매주 2번 기일을 잡아놨지만 평의는 매주 1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평의를 매일 했습니다. 평의라는 것은 뭐냐? 주심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지만 나머지 7명의 지금 6명이 되겠죠? 재판관들이 모여서 그 재판의 내용을 갖고 서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사태가 사건이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증이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가져가서 국정을 혼란시키고 나라의 이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예. 빨리 판단함으로 인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참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좀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르면 이제 내일 특히나 새벽 5시가 유력하다라는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좀 내일 집행을 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높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아마 저런 전망이 이제 공수처 내부에 지금 동요가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강경파와 온건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김건희 라인과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 생각의 인식의 갭도 크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경호처 내부의 사전 준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상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호처 내부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명령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불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모습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 12.3 불법 계엄 조치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의 소극적인 작전 수행 또는 항명이지 않으면서도 항명에 가까운 그런 진압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 이 비상계엄과 계엄군 진입이 불발로 끝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내일 새벽에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경호처 내부에 있어서 각 단위별로 준비를 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작전을 계획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밤하고 내일 새벽까지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또 30-40명 또 새벽 5시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그런 모습을 또 연출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아마 내일 새벽에 진입할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마 내일일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전에도 전해졌습니다만 수방사 5호 경비단 그러니까 55 경비단에서도 공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이런 이제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고 글쎄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내일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1월 6일에 체포영장 이제 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일주일 이상 좀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 뭐 D-Day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국회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자체적인 특검법을 좀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또 발의한 또 새로운 또 특검법이 뭐 오늘 법사위를 또 통과를 뭐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가장 뭐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은 이 지금 체포영장 뭐 집행 여부보다는 사실 이제 공수처가 집행하고 있는 이 체포영장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죄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도로 지금 체포영장을 좀 발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제 수방사에서는 55 경비단이 이제 수방사 소속인데 그렇죠. 수방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 이런 공문을 냈습니다만 이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인력은 수방사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주력이 경호처 직원들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할 때 사실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로 인해서 또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집행하는 이
이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 충돌이 지금 뭐 얘기되는 뭐 이러한 상황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런 예. 면에서 이제 국회에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양 당이 국회에 합의해서 어떤 그런 특검법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그 수사 논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하게 되는 뭐 이러한 것도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수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공수처가 내일 당장 그 집행을 그렇게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며칠 좀 국회 상황을 저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오늘도 제가 이 공수처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었지만 권한이 없다. 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다른 범죄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관련 범죄, 어떠한 그런 A라는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보통은 법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검찰청법이 대표적인 법인데요. 그런데 아예 공수처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어떤 그런 몇 가지 범죄 딱 거기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이 내란죄를 좀 수사하려고 하는 그 공수처가 오히려 그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원점으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적법 절차와 법치를 지켜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저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관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이 경호처법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관저를 막는 그런 경호원들을 어떠한 그런 뭐 체포를 한달지 아니면은 또 어떤 무력으로 또 진압을 하고 강제적으로 침입하는 것 자체가 법과 법의 충돌 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회 인파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다시 이제 집결할 인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그 40여 명이 모였을 때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개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의원들이 만약에 집결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의원 개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네. 아까 체포영장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 좀 사실 짧게 체포영장 첨언을- 관련돼서 지금 네. 한 2, 30일 동안 계속 서로가 이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하려고 세 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포영장도 2번에 걸쳐서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다시 또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안 보고 계속 시간 끌기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 판결이 잘못 나왔을 때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축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를 많이 했었고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44명인가요? 소위 이제 인간 방패를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내일 또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모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헌법기구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구거든요. 헌법기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것에 대한 또 책임을 추궁할 그런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12.3 불법적 계엄은 이거는 반헌법적입니다. 그리고 물리력,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그랬고 총과 칼로서 위협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를 정부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될 국회의원이 그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인간 방패의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도 그건 완전히 반헌법적이고 또 그런 생각을 떠나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그리고 있을 수는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반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하나의 행위였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 내부에 그래도 양식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사이에 컨센서스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야, 정말 국민의힘은 극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도 모르나? 그리고 설령 국민들의 뜻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헌법 기구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면 과연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보도가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을 때 저는 국회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죠. 이제 김병우 의원님께서 방패막이를 하러 이제 간다 이렇게 예단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체포를 막는다 그러한 목적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실 이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공수처가 사실 발단을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또 추가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받았으면 사실 이 체포영장이 진짜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조금 더 사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상 원래는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 것을 굳이 또 서부지법으로 했고 또 어떻게 우연히 그 담당 영장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우리 그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 소장 권한대행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뭔가 교감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외관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체포영장,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또 체포영장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뭐 국회의원이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본인들의 어떤 정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무슨 집행을 막는다 저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현장, 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서 이 법치주의가 오히려 더 무너지고 그리고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그 현실에 대한 저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현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떠한 그런 일체의 그런 어떤 뭐 불법적인 행위는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현장에 또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죠. 지도부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의 개인적 소신에 따라서 이 현장에 갈 수 있는 것, 뭐 이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체포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투쟁의 장으로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을 냈는데 여기서 특히나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 측은 이게 이제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언론에 나오는 대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진석도 비서실장께서는 나름대로 또 물리적 충돌을 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정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호소문 형식으로 발표를 좀 하셨고요. 예. 그런데 아마 그 대리인단은 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제3의 그 장소에서의 아무튼 그 조사도 어렵다. 왜냐하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내란 공수처가 그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아마 그런 단호한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점에서 좀 오늘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비친 그런 그 호소문이 또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입장도 좀 달랐고요. 오늘 글쎄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호소문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경호처 부속실인 제3의 장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안을 이유로 담당 검사가 오히려 핸드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하고 결국에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제3의 장소에서의 수사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권력자가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과정으로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제3의 장소 조사는 사실 이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소환 조사를 할 때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그렇지만 소환 조사 자체에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걸쳐서.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법적 절차를 따라야죠.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다 그러면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도 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밟는 게 모든 국민이 해야 될 법적 절차고 과정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만 모든 행위와 생각이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감싸고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을 법조문 해석을 통해서 국민들을 잘못 가리키는 그런 선전선동의 상으로 자꾸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헌법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헌법은 그게 아니에요. 헌법을 잘 보면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질서를 잘 지킬 것이냐.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한 사회적 경종과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란 이유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모든 영장은 불법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장소를 정하고 법원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예.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저런 어마어마한 내란죄를 저지르고 반헌법적인 비상경 조치를 한 대통령으로서 과연 해야 될 일인가. 사실 이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패를 했으면 하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결기와 그 정도 각오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럼 하야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 이후로 다른 정치적 지형을 도모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지금 저렇게 관저에서 거의 한 달여 피신하면서 이런저런 명분과 그리고 논리를 만들어서 진영을 자극하는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저런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을 좀 짧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민주당은 여당 자체 특검법을 이제 발의하게 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뭐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가 좀 잘 이루어질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재 의원. 지금 그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여러 논란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 당이 또 법치주의를 위해서나 또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이 대체적인 특검법의 내용은 정했습니다. 예. 내란 그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 새로운 특검법 중에서 내란 선동죄는 이제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외환죄도 부분도 빼고 예. 그리고 또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 뭐 이런 부분을 다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은 너무 그것은 위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헌적인 내용을 좀 뺀 그러한 내용을 지금 오늘 제시를 했고 아마 뭐 조만간 특검법을 발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또 민주당과의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양당이 좀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김병욱 의원님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이렇게 예단적인 표현을 좀 쓰고 계시는 건데 사실 내란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비상계엄은 물론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것은 저는 법률적으로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도 양당이 서로 협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12월 3일에 이 일체 그 행위, 일체 행위가 어떤 그런 그 형법상의 내란죄랄지 다른 기타의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그것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계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내란죄가 유죄다. 판단도 법원의 1심, 2심, 3심 아직 기소도 안 된 사건에 대해서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법치의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지난주에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아예 민주당은 빼고 판단해 주세요. 위헌 부분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12월 3일에 이루어졌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내란죄 성립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면에서도 이것이 그 뭐 민주당의 자칫 잘못하면 진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맞춰서 헌법재판소와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움직인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충분한 또 수사와 또 재판 그리고 또 그 수사받는 사람의 저는 방어권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북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도화시키고 그 틈을 위해서 독재 정치 또는 전제 정치를 하는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게 나쁜 우리 정치 풍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NLL 지역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논의한다. 뭐 이런 것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소위 남북의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일으키게 된 근본적 원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 속에서 어느 사람들이 개입을 했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게 수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수사가 빨리 조기 종결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도 또한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해상충이 될 때는 특정 당에서의 특검 추천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해상충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검을 추천권을 배제를 했지만 이제 제3자 추천으로 가더라도 그런 정신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제대로 잘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특검과 그리고 특검의 조사 영역에 있어서 조사 영역에 있어서도 외환을 포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야의 합의라는 과정이 훨씬 더 특검의 효율적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 아직은 법안이 발의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의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발의가 구체적으로 되면 그 조문을 보고 협상을 하겠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주혜 전 국민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